안녕하세요. 오늘은 제6강 생태학적 체계 이론과 목회 상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학적 체계 이론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인 체계 이론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아야 할 텐데요.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속에 속해 있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에서 시작되는 이론이 바로 체계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 체계 이론이 무엇인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체계 이론은 1940년 오스트리아 출생의 저명한 생물학자인 버클린 피에 의해서 처음 체계 이론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요소들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외부 세계의 환경과 또 인간이 상호 의존적인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자, 인간의 외부 세계와 인간이 외부 세계의 환경과 서로 상호작용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운 지방에 집을 짓는 그 집과 또 더운 열대 지방에 짓는 집의 모양이 다르죠. 이런 것처럼 이것은 외부 세계의 환경과 인간이 서로 상호 의존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외부 세계와 인간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집뿐만 아니라 그 동물 자체, 그러니까 인간 자체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추운 지방에 살고 있는 동물의 지방층과 또 열대지방, 더운 지방에 살고 있는 동물의 지방층이 다르다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북극에 있는 뭐 바다사자라든지 아니면 물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방층이 높죠. 그리고 열대지방에 있는 동물들은 그렇게 뚱뚱한 동물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외부 세계에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몸으로 상호작용하며 변화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것이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으면서 변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의 발달에 따라서 인간의 능력에 따라서 그 집의 모양이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체계 이론이니 체계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공부해 봐야 되겠죠. 체계의 속성, 체계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의 전체는 체계를 구성하는 하위 부분들의 단순합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일까?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감리교 신학대학 안에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평생교육원, 또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종교철학과 이런 그 과들이 있습니다. 이런데요, 이런 과들 자체가 신학과 체계이겠죠? 그런데 이런 과들의 합보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 체계가 훨씬 큽니다. 왜냐? 우리 대학교 안에는 행정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 뭐 복지적인 부분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체계가 단순히 하위 체계에 속해져 있는 것들의 합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체계가 무엇일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위 수준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체계를 구성하는 한 부분의 변화는 체계 전체와 체계를 구성하는 다른 하위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다고 봅시다. 자, 가족이 아픈데요. 자신이 아프지 않다고 해서 마냥 행복하고 즐거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신경 쓰이고 또 힘들겠지요.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하위 수준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 부분의 변화는 체계 전체를 구성하는 다른 하위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픈 것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겠죠. 또 지금은 좀 잠잠하지만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전에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미투 운동이었어요. 미투 운동이 퍼질 때 다른 부분에서 다 조심하자 조심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자연스럽게 접촉하는 부분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심하자라는 것들이 모든 체계 안에 전체 체계 안에서도 다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단적인 예가 어느 거냐면 한참 그 영향을 받을 때 제가 다른 교회에 그러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 옆에서 같이 이제 인사를 하시고 하시는데 악수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요즘에는 악수도 조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런 것처럼 그 작은 체계의 변화가 큰 체계에게 영향을 미치고 큰 체계뿐만 아니라 큰 체계에 있는 하위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작은 한 부분의 변화가 전체 큰 부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 영향은 그 전체 큰 부분의 밑에 있는 하위 체계에도 영향을 준다. 곳곳에 다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체계는 부분성과 정체성을 동시에 갖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뭐냐? 그 체계라는 것은 더 큰 체계의 부분이자 더 작은 하위 부분의 전체이겠죠. 그러니까 더 큰 체계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체계이고요. 그리고 이 더 작은 하위 부분들은 또 더 작은 하위 부분들의 전체이기 때문에 체계 자체는 부분성과 전체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다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감신대는 그 신학과, 종교철학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평생교육원 이런 것들을 대표하고 있는 전체이지만 전국 대학에서 보면 전국 대학 중에 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 신학대학은 전체 과 여러 개의 과를 대표하는 전체성을 포함하고도 있고 또 하나는 전국의 그 대학교 안에서 일부분이라는 감리교 신학대학이라는 하위 부분의 작은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체계는 부분성과 전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 모든 체계가 부분성과 전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을 확실히 이해해야 우리가 이 체계 이론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체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는 체계의 환경은 그 체계 아니고 그 체계 밖에서의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오타예요. 체계 아니라 그 체계 밖의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이 체계 밖의 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라고 하면 그 독특한 특별한 구성을 얘기해요. 감신대는 수많은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특징을 지닌 학교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체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 밖에 전체에 있는 환경.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체계는 체계만의 경계가 있다. 그 경계는 여러 체계를 구분해주는 정체성의 중심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체계와 체계가 있을 때 그 체계 안에서는 그 체계만이 가지고 있는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가 환경인 거고 그 경계가 바로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볼 때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전국 대학 중에 하나이지만 신학대학이라는 특수성을 가진다라는 개념과도 같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요. 다섯 번째, 체계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체계는 불균형이 발생하면 다시 균형을 회복하려는 경향성을 가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체계는 뭐 가족도 체계이고 또 하나는 뭐 마을도 체계이고 학교도 체계이고 체계이겠지만 체계라는 것은 앞전에 얘기했듯이 생물학적인 전제, 생물학적인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개인도 인간도 체계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체계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다시 균형을 회복한다는 것을 인간, 개인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반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 아침 7시까지 강남에 있는 무슨 병원으로 갔어야 했어요. 근데 저는 강북에 살거든요. 그리고 또 대장 내시경까지 이번에는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약을 복용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밤에 뭐 약을 먹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중간에 또 약을 먹고 이렇게 하고 약을 먹다 보니까 화장실 들락날락 거리냐고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거기다가 건강검진 하는 그 중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좀 모자라서 혈관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혈관을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건강검진을 하는 것보다 제가 한 2배 정도는 더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지쳤겠죠? 그래서 집에 왔더니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잠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너무 피곤해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종일 잠을 자고 싶었고 잠을 잤습니다. 이렇게 몸은 저의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스스로 잠을 자게 하는 영향이 계속 미치게 된 거죠. 그래서 몸도 다시 회복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체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체계의 속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제가 5가지로 나누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체계는 전체 체계와 부분 체계를 모두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체계는 주변 환경과 영향을 미친다. 체계는 환경을 말하는데 그 환경이라는 것은 자신의 독특성, 정체성을 이야기한다. 체계는 다시 본래대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태학적 이론, 생태학적 체계 이론이 무엇인지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생태학적 이론은 유기체와 환경과의 관계에서 연구한 이론을 바로 생태학적 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장하고 변화하는, 살아있는 이라는 의미겠죠. 그 유기체와 환경과의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이론이 생태학적 이론입니다. 이 생태학적 이론은 앞전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생물학 연구에서 비롯된 생태계 개념을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응용하는 이론적 관점에서 체계화시킨 학문이 바로 생태학적 체계 이론입니다. 이 생태학적 체계 이론이 인간의 발달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계 이론이라는 것은 바로 시스템이라는 뜻이거든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독단적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체계 이론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시스템이다, 독단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체계 이론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체계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멋진 그 할아버지 같은 분인데요. 이분이 러시아 모스크바 출생의 프로펜 브루너라는 사람입니다. 이 프로펜 브루너는 1917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출생을 했고요. 그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미국으로 이주해서 미국에서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브루펜 브루너는 인간 발달을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사회 문화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환경이라는 얘기죠. 인간 발달이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간 발달을 사회 문화적인 관점, 다시 말해서 전체라는 체계 안에서 어떻게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냐라는 것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브루펜 브루너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그러니까 활동적이고 성장하는 인간이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생태학적으로 생각한 사람이에요. 아주 활발하게 활동적으로 연구를 했고 그 연구가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태학적 체계 이론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생태학적 체계 이론이 제가 시스템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가 바로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교회도 체계고요. 가족도 체계고요. 모든 것들이 다 체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생태학적 체계 이론이 인간 발달 과정을 분석하는 가운데 체계적인 관점을 확대해서 생태적 체계라는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이 브루펜 브루너예요. 그러니까 인간 발달 과정을 시스템의 관점에서 굉장히 확대해서 해석하고 이론을 정리했는데 거기서 생태적인 체계라는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이 브루펜 브루너입니다. 이 브루펜 브루너는 직계 가족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넓은 사회적 환경에 이르기까지 환경의 다양한 측면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인간 발달에 이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인간 발달 생태학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브루펜 브루너는 인간 발달에 대한 사회 생태학을 학문적인 관점에서 체계화시킨 사람이에요. 그냥 이야기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체계화시켜서 이론화시킨 사람이 브루펜 브루너입니다. 그래서 생태학적 체계 이론의 대표 인물이 바로 브루펜 브루너라고 이야기합니다. 브루펜 브루너가 이야기한 것들의 개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이 시스템이다. 인간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영향을 받는다. 라는 것들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초기 인간 발달 생태학은요. 성장하는 유기체와 그가 살고 있는 환경, 이것에 변화하는 그 환경 사이에서 평생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상호성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유기체 그리고 계속 변화하는 환경 이 사이에서도 이 사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을 뿐더러 이 상호작용을 해서 변화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것입니다. 브루펜 브루너가 이야기하는 인간 발달 생태학의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인간과 변하는 환경 속성을 포함하는 이것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건데 여기서 인간이 한 개인이 환경과 양자 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죠. 그래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요. 서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발달 생태학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은 개인 체계인 인간 환경과 그러니까 개인 체계인 개인과 인간과 환경이 서로 양자 간의 상호성을 중요시하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학문이다. 그래서 상호성과 상호 연계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 그것이 바로 핵심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퀴즈를 내겠습니다. 생태학적 체계 이론에서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 그 중요한 핵심이 바로 개인 체계인 인간과 환경과 서로 상호성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 생태학적 체계 이론을 불펜브루너는 5가지 환경 체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환경 체계가 어떤 체계이냐 한번 설명해 볼 텐데요. 이 5가지 체계는 첫 번째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개인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그것이 니시 체계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니시 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중간 체계라고 얘기를 했고, 중간 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외체계, 외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게 거시체계, 거시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시간체계입니다. 자, 둘러싸고 있다라는 개념은 원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원으로부터,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밖의 원이 미시, 그 겉에가 중간, 외, 것이 시간이라고 점점 커지는 거겠죠. 볼펜브루너는 아마도 러시아 사람이어서 이런 예를 들은 것 같아요. 이 그 5가지 환경 체계는 그 러시아의 인형 중에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트루시카의 인형, 그러니까 인형 안에 인형이 있고 인형 안에 인형이 있고 인형 안에 인형이 있는 이런 것처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좀 더 광역에 이르는 것까지 체계가 서로 둘러싸여 있고 둘러싸여 있는 것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첫 번째 체계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루펜브루너의 환경 체계 첫 번째는 마이크로 시스템이라는 니시 체계이겠죠. 자, 우리 바로 제 얼굴에 바로 위에 보면 원이 나와 있죠. 이 원, 아동을 개인으로 보고 있고 이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미시 체계입니다. 자, 그러면 미시 체계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시 체계는요, 생태학적 체계 모델 중에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 아동과 개인과 가장 근접한 환경에 있는 것이 미시 체계입니다. 가장 작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마이크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두 번째는 인간 발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 맥락이다.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밀접하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환경의 가장 내부에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시 체계는, 마이크로 체계는 아동의 환경의 물리적인 특성과 사회적인 특성,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학교, 놀이터, 아동이 다니는 유치원, 아동이 다니는 병원, 아동을 구성하고 있는 가족, 이런 것들이 다 미시체계이고요. 또 뭐 아동이 다니는 도서관도 미시체계에 있겠고 도서관 안에 있는 장소도 미시체계일 겁니다. 이렇게 미시체계는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아동,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동의 미시체계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교회이겠죠. 교회. 교회도 이 아동의 미시체계가 될 겁니다. 이 체계는 아동의 발달 관련이 있는 특성을 소유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또래 집단, 또 사회적 지위, 부모의 교육 수준, 교사의 정치적 신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미시체계예요. 미시체계라는 것은 학교, 놀이터, 유아원, 가족, 교회, 교회, 또래, 그냥 이렇게 물리적인 특성을 지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잠깐 조그맣게 나와 있던 또래라든지 아니면 부모의 교육 수준, 정치적인 신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미시체계라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포함하고 있는 신념,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시체계는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동네마다 다른 교육 수준이 있겠죠. 이것이 미시체계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미시체계가 다르다는 것은 이런 개념이죠. 강북의 교육 수준과 강남의 교육 수준이 많이 뭐 평준화가 됐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는 것들. 이것이 미시체계고요. 저희 아들의 초등학교 친구 어머니가 굉장히 귀한 아들, 늦둥이 아들을 보신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굉장히 늦둥이가 굉장히 귀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강하게 키우고 싶다고 해서 공립학교에 보내 사립이 아니라 공립학교에 보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사립학교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막 굉장히 수준이 높거나 아니면 굉장히 경제적인 그 가치를 요구하는 이런 그 학교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공립학교랑 사립학교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공립학교 저희 아이랑 똑같이 공립학교에 보냈어요. 그러시면서 하는 소리가 나는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공립학교에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미시체계가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이 체계 안에 있는 인자들은 서로 대부분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동이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죠.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수동적인 존재인 것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한 미시체계는 후회성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브루펜 브루너는요, 대부분의 사회문화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가 이 미시체계에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브루펜 브루너는 이 미시체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왜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강력한 영향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시체계만 중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나머지 4가지 체계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미시체계 그 안에 미시체계 밖에 그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 나머지 그 체계들 안에 미시체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브루펜 브루너는 가장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크로 시스템이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가장 근접 환경에 있다. 이 환경은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특성과 신념까지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 이 미시체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수동적으로 영향을 개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 후회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진다. 라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겠습니다. 다음 우리 2번째가 바로 미시체계 다음이 자, 중간체계이죠. 우리 중간체계가 무엇인지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이 중간체계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